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며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희석시켰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3%,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6% 내리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영국의 FTSE 지수만 0.91%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2.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여행, 레저 업종은 뚜렷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ECB가 기준금리를 4.5%로 5회 연속 동결을 하면서 이제 ECB 총재인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하 시사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상승률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중동 리스크가 장중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전략가 안드레아스 브루크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시장이 리스크 오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 증시 결국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장중 87달러 근방까지 치솟았다가 결국 8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와 두바이유는 90달러를 재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말 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역시나 이렇게 뚜렷한 상승률을 보이게 된 건데요. 실제로 주말 사이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3일 밤 11시경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 수십 대 발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에는 더 강력한 대응 또한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최악의 경우에는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나선다면 1973년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넘어가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 역시나 중동발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 가격 한번 시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장중 2,4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 2,448선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동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코인 시장 역시나 급락세를 보이면서 자본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금 가격이 크게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 역시나 같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 가격 종가를 살펴보시면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2,37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은 가격 역시나 장중 소폭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중동 지역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유가 급등을 비롯해 향후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1.2에서 1.6%대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는 2.37%, S&P 500은 1.56, 나스닥은 0.4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그간 예고해왔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실제로 나서면서 이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이란은 오페크에서 현재 3위 산유국으로 이번 충돌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형은행들의 부진한 실적 역시 시장의 악재였는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순이자 이익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6.5%가 급락했으며 웰스파고은행은 대출 수요 약세로 순이자 이익이 7% 급감하면서 주가는 0.4% 하락했고 시티그룹 역시 직원 퇴직금과 예금 보험금 지출로 인해 손실을 기록하면서 1.7%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증시의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16%가 급등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507%, 달러 인덱스는 0.7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공정 행위를 벌일 경우 매출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국적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법안은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가 앱 초기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어긴 기업의 일본 내 관련 분야 매출액 약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했고 위반을 반복한다면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 독점 금지법의 10%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이달 들어 2% 하락하면서 주요 통화 중 최대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일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가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러시아의 루블의 1.69%, 이스라엘의 1.54%, 브라질의 1.54%보다 높은 하락률이었으며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률은 1.26%였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이 오른 1375원을 기록해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말 종가인 1288원 대비 6.78%가 오른 것이었으며 지난달 말 종가인 1347원 대비로도 2.9%가 상승한 것으로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넘긴 것은 IMF 위기 때인 1997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달러의 강세화로 인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이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가 자사의 프리미엄 운전 보조 시스템인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소프트웨어 월 구독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대폭 낮추면서 이는 미국 시장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FSD에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비용을 내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는 의외의 행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는 지난 2020년 5월 18일 지금은 X로 이름을 바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FSD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소프트웨어가 규제당국의 승인 속에 완전한 자율 능력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당시 FSD의 가치가 전기차 한 대당 1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3월 소매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의 증가이며 이어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전미 건설업협회의 4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찰스 슈왑, M&T 뱅크, FB 파이낸셜, 크로스퍼스트 뱅크쉐어스, 인스파이어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개런티 뱅크쉐어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중동발 리스크의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금요일장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68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98% 내렸고요. 2700선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0.28%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860선을 회복했고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 0.93%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11시 반 구간쯤에 낙폭이 확대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909억 원, 외국인이 146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장 막판까지는 600억 원대 매도세를 기록했었다가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 소폭의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6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297억 원, 245억 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홀로 자금이 432억 원 정도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포착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관련해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기준으로 환율이 1,375원을 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불안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외국인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1,385원까지 올랐고요. 거기에 중동 전쟁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환율에 대한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금요일장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건 AI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AI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에 뛰어들며 너도 나도 이제 AI 칩, 생성형 AI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존, 애플, 오픈 AI, MS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건데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SP소프트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종가는 19,110원이었고요. MS가 모든 제품에 이제 AI 기능을 도입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부각을 받은 종목인데요. MS의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인 코파일럿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외에도 다른 종목들에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스코넥,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AI 관련된 모멘텀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에 국내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월드 IT쇼가 개최되는데 이스트소프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 목요일에는 스코넥이 메타와 공동 개발한 XR 게임인 스트라이크 러시가 출시됩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넘어가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강세를 보였고요. 그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내에서도 AI 반도체라는 테마가 강했는데요. 쉬어가던 IP나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IP나 디자인하우스도 함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크게 오른 에이징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63,300원이었고 13%가량 올랐습니다. 이 에이징랜드는 TSMC양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에이징랜드 외에도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중에서는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에는 이제 IP 쪽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이 가온칩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 오르면서 11만 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NPU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이제 NPU 디자인하우스 1위인 가온칩스가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외에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결국 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론이 TC본도 장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2.68% 오르면서 14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금요일장 막판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한미반도체 외에도 한국을 직접 찾아서 국내 장비사들과 협업을 논의했습니다. 추가 협력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놓여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삼성전자가 미국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까지 함께 공개한다고 하고요. 다만 금요일장 뉴욕 증시 반도체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인텔이 5% 넘게 내렸고요. 마이크론은 4%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까지 함께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전선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AI 인프라라는 큰 스토리 안에서 반도체주와 함께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죠. 실적 기대감에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수혜까지 나와 있는데요. 금요일 기준으로 구리 가격이 톤당 9,2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가온전선이 18.91% 올랐습니다. 외에도 LS 일렉트릭이 9.57% 상승하면서 13만 9,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LS의 경우에는 전기와 구리로 사업을 수직 계열화했고 국내 전선업체 중 해외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미국의 전력망 교체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힙니다. 네, LS에코에너지 역시나 5.7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구리와 니켈, 알루미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